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침실 가꾸기 제13장 로맨스가 있는 풍경. 남자는 멋진 섹스를 갈망하고 여자는 로맨스를 그리워한다. 아무리 강인한 성격의 목표 지향적이고 정력적으로 일하는 여자라도 낭만적인 사랑에 큰 가치를 둔다. 로맨스는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마술처럼 신비한 영향을 미친다. 연애소설을 사보는데 매년 수백만 달러의 돈을 쓰는 것도 여자들이다. 남자가 로맨스를 꿈꾸는 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면 먼저 로맨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카드, 한 아름이 꽃다발, 작은 선물, 달빛이 흐르는 밤,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정들, 외식, 이 모든 것들이 로맨스를 이루는 요소이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로맨스를 창조하는 일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자는 처음에는 그녀가 자기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기꺼이 로맨스를 펼치지만 일단 관계가 안정되면 그런 식의 행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줄긋 보고 자랐다면 아마 뒤늦게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꽃다발이 가진 위력. 나는 예전에 꽃을 사오는 일을 아내에게 미룬 적이 있었다. 여자들이 꽃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다 나는 불쑥 아내가 장 보는 길에 꽃가게에 들러 꽃을 사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로맨틱하지 못하다. 나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 일을 계기로 로맨틱한 표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낭만적인 기분을 바라는 여자는 손수 꽃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은 소용이 없다. 거기에는 낭만적인 느낌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한다는 것은 그가 그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상징들이 로맨스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자가 가슴에서 우러나 여자를 위해 꽃을 산다는 것은 그녀의 욕구를 이해하며 그녀에게 마음을 쓴다는 증거이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화분에 심은 식물이 아니라 닷새만 있으면 시들어 버릴 꽃다발이다. 왜냐고? 닷새 후면 그가 또 꽃을 사들고 와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것이므로 화분에 심어 놓은 식물은 그다지 로맨틱하지 못하다. 그녀가 돌보아야 할 일거리가 하나 더 늘 뿐이다. 로맨틱한 남자가 되게 하려면 내가 꽃을 사오는 일을 잊으면 아내가 내 기억을 일깨우기도 한다. 자기가 직접 사거나 내게 사오라고 부탁하는 대신 빈 꽃병을 잘 보이는 곳에 내어놓는다. 그것으로 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을 사온다. 그러면 그 일은 완벽하게 내 공로가 된다. 꽃을 사오면서 나는 자신이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아내는 그 꽃다발 하나로 내가 자기에게 마음을 쓰고 있음을 느낀다. 만일에 빈 꽃병을 꺼내 놓았는데도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내는 직접 꽃을 사는 대신 내게 부탁하는 차선책을 택할 것이다. 물론 그다지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내는 내가 사온 꽃을 고맙게 받을 것이고 나도 그런 아내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작은 꽃다발 하나가 아내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낀 나는 이후 꽃 사는 일을 잊지 않았다. 로맨스가 왜 효과적인가? 남자가 데이트를 계획하고 입장권을 예매하고 차를 운전하고 사소한 일들을 자상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로맨스이다. 남자가 책임감을 갖고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여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즐기면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진다. 로맨틱한 데이트는 그녀에게 여성적인 본성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미니 휴가 여행인 셈이다. 로맨스는 여자에게 여성적 측면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휴가이다. 낭만적인 시간은 자기 감정을 마음 놓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로맨틱한 데이트에서 여자는 굳이 자기 기분을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남자한테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보살핌과 이해와 숙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남자의 로맨틱한 행동은 파트너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표시이며 그녀의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그가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가슴을 터놓고 나누는 대화 못지않게 그녀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 두 가지 모두 그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인 것이다.
로맨스가 중요한 이유. 현대에 이르러 낭만적인 사랑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의 여성적 측면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왔던 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데 이는 그들에게 남성적인 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이 긴장을 풀고 여성적인 본성으로 되돌아오는 데는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로맨스는 여성에게 누군가의 특별한 존재로 사랑받는 여성의 역할을 되찾게 해준다. 남자가 여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열의를 보일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는 피곤한 일상을 잠시 제쳐놓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낭만이 살아있는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결국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맨스의 마술. 로맨스가 있는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그날그날의 생활에서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은 낭만과 열정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 그러나 몇 차례 실망을 겪고 나면 그 마술의 주문이 끼어진다. 남자가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를 이해하는 기술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거나 혹은 여자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자기 감정을 좀처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만 사귄다면 그녀의 가슴에는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여자는 그들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그가 로맨틱한 제의를 하더라도 관계 초기에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남자가 그녀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꽃다발조차 효능을 잃는다. 여성의 가장 큰 욕구는 대화이다.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는 내가 쓴 몇 권의 다른 책들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로맨틱한 의식은 말없이 사랑을 전하는 우회적인 방법이다. 이런 로맨틱한 의식의 도움으로 대화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 낭만적인 의식. 아내 바니와 나의 관계에도 그녀의 여성적 측면을 복돋워주고 나의 남성적 측면에 원기를 주는 몇 가지 로맨틱한 의식이 있다. 로맨틱한 의식이란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여자는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리는 간단한 행동이다. 낭만적인 의식이란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여자는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행동이다. 내 집에는 지필실이 있다. 낮에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에게 간다. 그리고는 포옹으로 아내를 맞는다.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처럼 이 초절한 의식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아내에게 갖게 한다. 내 애정 어린 인사로 아내가 기분 좋아하면 나 역시 그녀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남자가 먼저 포옹해 주는 것이 더 로맨틱하겠지만 설령 그가 있더라도 섭섭한 마음을 그냥 품고 있는 것보다는 청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내가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거나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이 의식을 깜빡 잊으면 아내 쪽에서 나를 찾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게 안아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안아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안아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포옹은 여자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 그러나 자기 쪽에서 안아달라고 말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상대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가 부탁하지 않아도 남자가 애정 표현을 해주는 것이 훨씬 로맨틱하겠지만 설령 그가 있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원망하는 것보다는 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사랑을 요구하기. 중요한 진전. 나는 바니가 맨 처음 내게 안아달라고 했던 때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자주 안아주지 않는다고 내게 섭섭한 감정을 품고 있는 대신 아내는 툭 터놓고 청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정말로 멋진 사랑의 선물이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길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관계를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아내가 처음으로 내게 안아달라고 청했던 날이 기억에 생생하다. 나는 그때 서재에 서 있었는데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오늘같이 힘든 날은 처음이에요. 아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언어로 안아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너무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거라고 내 식으로 추측했다.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는 나를 원망하는 대신 그녀는 원하는 것을 내게 요구하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좀 안아줄래요?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러고 말고 나는 곧장 아내에게로 다가가 두 팔을 활짝 벌려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또 한 번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안아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언제든지. 아내가 나를 보며 깔깔 웃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뭐가 우습지? 안아달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정말이요? 그게 뭐가 힘들어? 나야 당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당신을 안을 용의가 있는 사람인데.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걸 굳이 부탁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요.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의 포옹을 원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안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나를 안아준다면 그쪽이 훨씬 로맨틱하잖아요. 오, 알겠소. 이제부터는 그러도록 노력할게. 안아달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소. 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혹시 눈치를 채지 못할 때는 당신이 오늘처럼 말해줬으면 좋겠소. 아내가 쓸쓸해 보일 때. 오늘 아침 나는 아내가 왠지 좀 냉랭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거나 그냥 못 본 채 하는 대신 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다. 당신 괜찮아? 아내가 대답했다. 조금 쓸쓸한 기분이에요. 당신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져요. 내가 글 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아내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아내가 정말로 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지를 헤아려 보았다. 그녀는 그저 외롭다고 느낀 것뿐이었다. 내가 다정하게 안아주며 애정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 말고 다른 뜻은 없었다. 아내의 말을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 방어 자세를 취하는 대신 나는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오,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외식하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이 같은 행동 원리는 모든 낭만적 의식에 똑같이 적용된다. 신디가 피곤해 보이면 남편인 봅은 자기가 저녁을 차리겠다고 나서거나 외식을 하자고 제의한다. 만일 몹시 피곤한데 남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신디는 이렇게 부탁한다. 여보, 오늘 저녁은 외식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줄래요? 또는 여보, 당신이 나가서 맛있는 것 좀 사올래요? 또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좀 할래요? 이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은 식사가 끝난 뒤 신디가 언제나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다는 데 있다. 비록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가 치른 음식값이 결국 그들의 돈이라고 해도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그가 먹을 것을 사오는 경우에도 외식을 했을 때처럼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식사 주문하기. 외식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로맨틱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에게 무엇을 들겠느냐고 미리 물어보고 웨이터에게 그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다.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일 남자가 자상하게 신경 쓴다면 그 저녁이 더욱 특별해질 것이다. 그는 그 작은 행동으로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으며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음을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가 아내를 위해 식사 주문을 하는 것은 그녀가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당신은 늘 가족과 나를 위해 수고가 많소.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게 맡겨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술을 권하는 것도 음식점에서 작은 로맨스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녀는 그런 사소한 배려를 통해 당신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한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음식을 주문한다면 그는 그녀가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를 보살피려 한다고 느낄 것이다. 여자에게는 로맨틱한 것이 남자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로맨틱한 기분을 느끼려면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갔을 때 여자가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이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와의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가 선택한 레스토랑이나 음식에 만족해하는 것이다. 저녁 식사가 훌륭했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마치 자기가 손수 요리한 것인 양 으스케한다. 외식은 그녀가 그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가 제공한 것들에 고마워하는 그녀에게 그는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된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여자가 그 영화를 재미있어하면 남자는 자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기가 그 영화의 극본을 쓰고 감독하고 주인공으로 출연한 양 의기양양해야 한다. 그녀는 만일 영화가 재미없었다고 말하면 그의 기분이 어떨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어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나하나 지적할 필요는 없다. 남자는 그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느낄 때 로맨틱한 기분에 젖는다. 로맨스를 지속시키는 방법. 때로는 그녀가 영화를 그다지 재미있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눈치채고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영화 재미있었어? 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영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신랄한 비판의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는 단지 저녁 시간을 완전히 망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해줄 다정하고 호의적인 말을 기대하는 것이다. 남자가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이런 때일수록 그녀는 긍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어 좋았던 점, 고마웠던 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뭔가 그 영화의 좋은 점을 생각해내느라 당신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그가 애써 계획한 데이트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마음에 그는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설령 영화에 대해 정직한 감상평을 말하더라도 지나친 비난주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장면은 정말 멋있었어요.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좋은 점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하라. 그런 영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고 얼른 화제를 바꿀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녀가 자기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의 기운을 북돋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작은 선물이나 자상한 관심이 그녀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듯이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고맙게 생각할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로맨틱한 기분에 젖는다. 로맨스를 지속시키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아무 감정 없이 덤덤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당연시할 때 그들의 관계에서 낭만은 사라진다. 솔직한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세미나에게 내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그건 솔직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왜 안 되죠? 내가 말했다. 부인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면서 내가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곧 내 말뜻을 알아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로맨스를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은 것들도 있으며 특히 이처럼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는 더욱 그러하다. 상대방의 감정에 무신경해지기 쉬운 이유는 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왜 그녀에게 계속 꽃다발을 갖다 줘야 하며 그녀 대신 자동차 문을 열어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여자는 왜 언제나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작은 의식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작은 의식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살뜰한 애정의 표현이며 자상한 배려인 것이다. 데이트를 망치고 싶으면 여자가 이런 미묘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데이트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남자를 정떨어지게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바니와 나는 정말 괜찮은 영화 한 편을 보러 가서 둘 다 아주 재미있게 영화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영화관을 나오면서 어떤 여자가 데이트 상대에게 한 말이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영화가 재미있었냐고 묻자 그 여자는 너무너무 형편없더라고 대꾸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 실망한 빛이 어리면서 축 처진 어깨로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못하고 싶어? 영화관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영화 너무 재미없으니 보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는 그 청년의 눈에 어린 좌절감을 보았고 당혹스러워하던 표정이 오래도록 뇌리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그날 밤의 로맨스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마 그 남자는 틀림없이 다음에 그녀와 영화를 보러 가기를 주저할 것이다. 진심 전하기.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열어보이는 것은 친밀감을 강화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가꿔 가는데 필수적이지만 대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거나 어짱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한 순간에 나누는 대화는 관계 속의 로맨스를 지속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 둘만이 낭만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고 이는 그들이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다 건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여자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느낄 때 남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주기가 훨씬 쉬워진다. 남자가 상대방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여자가 어려운 문제를 의논해 온다면 그는 그녀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진심을 전하는 것은 친밀감을 강화하고 낭만적인 관계를 가꿔가는데 필수적이지만 대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자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기분을 헤아리는 것은 남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일에 어두웠고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여자가 기분이 어쩌나 보이면 남자들은 그녀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무엇인가를 해주거나 조정하려고 했다. 여자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면 남자에게 그 기분을 이야기하는 대신 같은 여자를 찾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무익한 일은 하지 않았다. 둘만이 낭만적인 의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 남녀 모두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특히 그들이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건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대화와 로맨스. 오늘날 여자들은 서로를 위해 피차 그리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다. 정도는 다르지만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데에 심정적으로 짓눌려 있다. 동성한테서 받는 심리적인 지지가 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직장에서는 목표와 성과를 추구하는 대여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대의 여성들은 서로 간의 감정 교류에 허기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는 오히려 멋진 로맨스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남자는 상대방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 능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이다. 문제는 오늘날 여성들은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남성의 고유 역량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여성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일을 더 이상 남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지만 대신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고 있다. 대화의 상대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줄 남자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다. 대화의 중요성. 여자가 상대방의 로맨틱한 행동이나 제의를 진심으로 고맙게 여길 수 있으려면 그에 앞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섹스가 남자의 자기 감정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면 대화는 여성의 마음을 열고 상대의 로맨틱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섹스가 남자의 감정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면 여성이 마음을 열고 상대의 로맨틱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대화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의 부족은 지난 20년간 여성들이 제기해온 큰 불만이었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과로에 지친 여성들이 감정의 교류를 통해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픈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남자는 전혀 새로운 그러나 중요성은 조금도 덜하지 않은 정서적 만족감을 그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점차 그녀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남자는 배우자가 일상의 과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한테서 인정받는 길을 여는 것이다. 자동차 문 열어주기. 낭만적인 의식이나 습관은 가슴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당신의 감정을 쉽게 겉으로 드러내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것 역시 로맨틱한 의식이다. 특히 남자는 그런 행동을 통해 자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여자가 그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시할 때 그는 그녀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낭만적인 의식과 습관은 가슴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당신의 진실한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남자는 상대방 여자를 자동차 문까지 데려다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운전석 옆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그가 이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여사는 다음에 자동차를 타러 갈 때 슬며시 그의 팔짱을 끼므로써 그가 자연스럽게 문까지 에스코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상대방의 요구에 반응하기. 상대방의 요구나 부탁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도 로맨틱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여자가 무언가를 부탁하는데 당장 대답을 해줄 수 없을 때 차선의 방법은 그녀의 말을 적어두는 것이다. 여자는 상대방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탁을 들어주고 당장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메모를 하는 성의를 보일 때 그가 자기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써주고 있음을 느낀다. 그녀의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에게 그녀는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직한 상대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남자들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할 때 자기 애무에 그때그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듯이 여자들은 남자가 작은 부탁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성의 있는 반응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섹스할 때 여자가 그때그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듯이 여자는 남자가 작은 부탁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의 있는 반응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녀의 부탁이 몇 분 안에 곧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장 해주는 것이 로맨스를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각적인 반응은 여자들에게 여간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2층 침실 전구가 나갔어요 라고 말했다고 치자. 그는 그 일은 2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곧 갈아 끼워줄게. 여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작은 일들임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곤 했다. 그러면 아내가 몇 번씩 얘기를 할 때까지 침실 전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가 십상이었다. 사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데는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여자가 이처럼 작은 부탁을 할 때 현명한 남자라면 그 자리에서 들어줄 것이다. 물론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꺽 들어주기 위해 남자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다른 일로 몹시 바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몸을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이다. 마당에 엉망이라는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으로 손살까지 달려나가 청소를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적어도 두어 시간은 좋게 걸리는 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할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 적어두면 좋다. 남자는 여자의 요청이나 부탁에 귀 기울이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여자는 그가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남자가 그 자리에서 부탁을 들어준 경우가 아닐 때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애매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관계 속에 낭만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둘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녀가 좋아하고 고마워하리라는 것을 알면 남자는 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또 여자는 남자가 자기 부탁에 귀 기울이고 곧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할 뿐 아니라 그가 간혹 실수하거나 자기 본의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를 그때마다 일깨워 준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는 그에게 잠재해 있는 최상의 일면을 끄집어낼 수 있다. 만일 여자가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남자는 돈을 벌거나 가정의 훌륭한 조달자 노릇을 하는 등의 굵직한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본래의 패턴으로 자기도 모르게 되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작은 일들을 해줄 때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가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녀가 그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갖기란 쉽지 않다. 낭만적인 의식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여자가 좋아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주는 습관을 들여나가고 또 여자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두 사람 사이의 낭만은 보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함께 산책하기. 로버트와 셜의 낭만적인 의식은 산책하는 것이다. 셜은 산책을 무척 좋아한다. 결혼 초기에 로버트는 일 중독자였다. 셜이 그에게 산책을 나가지 않겠느냐고 물으면 그는 할 일이 있다며 거절하곤 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산책하는데 길어야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그들의 관계를 위해 그 정도의 시간은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무슨 일로 기분이 언짢으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한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험 삼아 그는 아내와 함께 짧은 산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산책을 통해 특별히 얻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가 더 좋아하게 되었다. 산책을 하면서 셜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했다. 처음에는 일의 부담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아내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셜은 그런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남편과 보내는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현명함을 발휘했다. 그녀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내를 그토록 행복하게 하는 산책을 로버트도 점차 좋아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아내가 없을 때도 가끔 혼자서 산책을 나간다. 산책은 그에게 멋진 휴식을 주었고 돌아올 때면 한결 여유가 생기고 기분이 맑아져 오히려 일에도 능률이 오르는 것이었다. 심야 데이트. 필립과 롤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나 집 걱정을 떨쳐버리고 둘만의 심야 데이트를 즐기기로 했다. 물론 가끔은 낮에도 부부가 함께 외출하기도 하지만 화요일 밤만큼은 언제나 비워둔다. 화요일 밤은 그들이 영화를 보는 때이다. 그들은 둘 다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 앞으로는 거기서 더 발전하여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극을 본다든가 음악회에 가는 등 문화적인 행사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런 종류의 작은 의식들은 여성들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그들은 이런 낭만적 의식을 통해 나날이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관계를 윤기 있게 가꾸는 데 필요한 정서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친구 만나기. 크레이그는 매주 한 번 정도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다. 그들과 보러 가는 영화는 대체로 아내 사라가 싫어하는 남성 취향의 영화인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행사는 얼핏 부부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크레이그는 아내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때로 아내와 떨어져 자유로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떨어져 있어봐야 가치를 알듯이 그럼으로써 그는 아내가 그리워지면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라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남편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크레이그는 아내가 때로 여자친구들과 어울려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사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남편과 연결시키고 오직 그를 통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단선적인 인간관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싫은 내색 없이 흔쾌히 보내주는 사라의 태도는 그로 하여금 아내의 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전에 그녀는 그럴 때 원망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이제는 그가 친구들과 약속을 잊은 듯이 보이면 오히려 그녀가 일깨워주기도 한다.
불 피우기. 찰리와 캐럴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는 것을 그들만의 로맨틱한 의식으로 삼고 있다. 전에는 겨울에 실내가 춥게 느껴지면 찰리가 히터의 온도를 더 올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아내를 불러 추우냐고 물어본다. 아내를 행위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녀에게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좀 더 낭만적인 기분을 원하면 그는 자기가 불을 피우겠노라고 제의한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불을 지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휴양지의 침실에 대부분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숲속에 자리 잡은 별장 같은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캐럴은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생각이었다. 찰리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했다. 아내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가스로 자동 점화되는 벽난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금세 따뜻한 느낌이 퍼지는 벽난로를 설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캐럴은 하이테크의 벽난로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자 캐럴은 긍정적인 태도로 말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당신이 왜 그걸 원하는지 알만해요. 찰리는 그녀도 결국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캐럴이 말했다. 난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불을 피울 때는 참 특별한 기분이 들거든요.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요. 그는 이러한 로맨틱한 의식들이 발휘하는 힘을 이해했기에 하이테크 벽난로를 단념했고 지금은 그때에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뭔가 특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저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 된다. 그는 일부러 아내가 집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무거운 장작 더미를 안으로 들고 들어와 불을 지핀다. 캐럴은 불을 피우기 위해 수고하는 찰리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가 자기를 보살핀다는 느낌은 그녀에겐 정말 특별한 것이다. 때로는 그녀가 직접 불을 피울 때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들의 로맨틱한 느낌이 살아오르진 않는다. 그녀를 위해 직접 해줄 수 있는 것. 현대의 여성들은 그날그날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남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옛날만큼 절실하게 하지는 않는다. 물론 남자들은 지금도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낭만이란 여자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남자가 그녀를 위해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녀에 대한 그의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로맨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언젠가 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원 손질을 도와주는 제프에게 장작을 집안으로 좀 날라와 불을 피워달라고 부탁했다. 제프가 피워놓은 불길에 장작을 더 집어넣으면서 찰리는 손수 불을 지폈을 때와는 아내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제프에게 돈을 주고 시킨 거니까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캐럴에게는 남편이 제프에게 돈을 주고 그 일을 부탁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낭만을 위해서는 파트너가 직접 자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낭만적인 의식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면이다. 여자들은 파트너가 자기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며 그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남편이 무거운 장작을 날라오고 시간을 내어 직접 불을 피운다면 그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아련히 피어오를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돈을 벌어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할 때는 그의 관심과 정열이 고용주나 회사, 직장 동료와 고객에게로 향하지 직접 아내를 향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낭만을 위해서는 한 남자의 정열이 직접 자신에게 바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것이다. 낭만을 위해서 여자는 남자가 자기에게 정열을 바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쓰레기 치우기. 남자가 원래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해줄 때 여자는 특별히 고마움을 느낀다. 가장 훌륭한 일가 쓰레기를 집 밖에 내어놓는 일이다. 내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로즈는 그에게 휴지통을 비워주겠느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했다.
그녀는 그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주의했고 어쩌다가 그가 그 일을 해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아내의 그런 태도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다. 지금은 아내가 왠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 보이면 그는 우선 휴지통을 비울 때가 되지 않았는지 살핀다. 그 일을 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가 아내와 함께 가꿔가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적 성공의 사다리에서 잠시 내려서서 무슨 일이든 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가 집안일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는 그 위에 고고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작은 배려로 그녀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사 노동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요즘 랠리는 집에 돌아오면 아내를 도와주는 일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 설거지 도와주기. 바니와 갓 결혼했을 때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생길 아이들을 보살피거나 그 밖의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설거지는 하기 싫다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설거지는 하기 싫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내게 미안한 생각을 갖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원치 않아. 그러니 만약 당신도 설거지가 싫다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어. 아내는 설거지하는 일이 즐거우니 기꺼이 자기가 하겠노라고 말했다. 아내가 우리 딸 로레를 가졌을 때 그녀가 저녁 늦게 설거지하는 모습이 다소 힘에 겨워 보였다. 나는 아내에게 임신 기간 동안은 내가 설거지를 할 테니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제의했다. 저녁 식사 후에 내가 설거지를 하면 아내는 그때마다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스스로를 아주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로렌이 태어나고 몇 달쯤 지났을 때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일을 다시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내가 꽤 오랫동안 자기를 도와준 것을 정말 고마워하면서 조금도 쉬는 기색 없이 다시 그 일을 맡았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설거지를 하고 아내한테서 인정받을 때의 기분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가 피곤해 보이는 나를 기다려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정말 고마워했고 행복해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종종 설거지를 한다. 그것은 당장 내가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내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을 늘 잊지 않았다. 언젠가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더 설거지를 자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일제히 나를 꼽았다. 아내는 당연히 자기가 많이 하지 무슨 소리냐고 했고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설거지는 사실 엄마가 더 많이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누가 보고 있을 때만 설거지를 하거든. 대부분의 로맨틱한 의식들이 그렇듯이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된다. 나는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 말고도 그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설거지를 활용한다. 설거지는 멋진 전이. 가끔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남아있다가 부엌을 깨끗이 치운다. 그 일은 사실 20에서 30분밖에는 걸리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끔히 설거지해 놓은 부엌을 보면 아내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맛본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한순간에 쭉 올라간다. 그럴 때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즐거운 기분으로 나를 깨운다. 아내는 내 허벅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이 부엌을 해치워 놓았어요? 나는 씩 웃으면서 말한다. 나를 보고 가만히 웃으면서 그녀는 가장 유쾌하고 감칠맛 나는 아침 시간이 즐거움을 내게 제공한다. 그렇다고 내가 저녁 설거지를 해줄 때마다 매번 아침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건 그다지 로맨틱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하나의 거래일 뿐이므로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녀는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가 나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안다는 것이 설거지를 아주 만족스러운 작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문화생활 즐기기. 그랜트와 테레사는 문화생활 즐기기를 그들만의 로맨틱한 의식으로 삼고 있다. 영화는 두 사람 모두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테레사는 가끔 연극이나 음악회에도 가고 싶어 했다. 영화 외에 다른 문화를 가까이 접하는 것이 아내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랜트가 깨닫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처음엔 아내도 자기만큼 영화라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다. 테레사는 영화 관람을 좋아했지만 다른 것들도 하고 싶었다. 그들 부부의 로맨틱한 의식은 테레사가 특별한 문화 행사를 생각해두면 그랜트가 시간을 내고 스케줄을 잡아 입장권을 예매하는 것이다. 그녀는 단지 어디에서 무슨 연극을 한다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남편이 눈치를 채고 데이트 날짜를 잡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생각이야. 다음 화요일 밤에 보러 갑시다. 그가 이렇게 데이트 일정을 잡으면 그녀는 남편이 배려와 사랑을 느낀다. 그랜트는 자기가 맨 처음 그것을 깨달았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음악회 얘기를 몇 번인가 비치던 아내는 직접 표를 예매했다. 아주 멋진 음악회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다. 그랜트는 아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촉촉하게 젖은 느낌이에요. 젖었다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는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성적 흥분을 느꼈고 집 앞이 차고에 차를 넣자마자 그들은 옷을 벗고 차 안에서 일을 벌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랜트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화로 음악회 티켓을 예매했다. 칭찬하기. 또 하나의 작은 로맨스는 여자가 새 옷을 입었거나 외모에 신경을 썼을 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남자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여자들은 무척 실망한다. 루실이 외출을 하기 위해 공들여 화장을 하거나 옷을 차려입을 때 남편 스티브는 아래층에서 기다린다. 준비를 끝내고 2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루실은 단번에 급히 뛰어 내려오지 않고 중간쯤에서 멈춰 서서는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고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는 아내에게 찬사를 보내기는커녕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빨리 내려오지 않고 못하고 있어. 이러다가 늦겠어. 루실은 남편에게 힌트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에 그녀는 층계를 내려오다 말고 서서 남편에게 물었다. 내 모습 어때요? 이 질문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 빨리 가자고.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뒤 스티브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멋없게 굴었는지 절감했다. 이제는 아내가 옷을 차려입고 2층에서 내려올 때면 그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녀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칭찬의 말을 몇 가지 모아보았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 오늘 밤 너무 멋져 보이는데? 당신이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언제 봐도 내 마음을 쏙 들어. 당신 굉장한걸? 와, 멋진데? 오늘 밤 당신 너무 근사해. 귀걸이가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군. 빛깔이 아주 좋은데? 당신 오늘은 아주 특별해 보여.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요. 굉장히 예쁜데? 당신 어딜 가도 반짝반짝 빛날 거요. 당신 다리는 언제 봐도 최고야. 오늘 밤엔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는걸? 와, 이거 눈이 부시는걸? 당신 정말 근사해. 정말 예쁘다, 너무나 아름답다, 참 근사하다라는 말은 여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찬사이므로 그런 표현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손길의 위력. 남자가 여자를 어루만지거나 손을 잡는 행동은 그녀를 기분 좋게 흥분시킨다.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여자의 손을 잡고 살다시피 하다가도 얼마쯤 지나면 그러지 않는다. 이는 큰 소실이다. 여자는 그런 식의 신체 접촉을 매우 좋아한다. 그가 사랑을 원할 때만 그녀 몸에 손을 댄다면 그녀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 만일 여자가 사랑을 할 마음으로부터 원하도록 하고 싶다면 남자는 사랑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수시로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애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사랑을 원한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팔을 벌려 껴안거나 어깨에 또는 팔을 어루만질 수도 있다. 사랑을 원할 때만 아내에게 손을 댄다면 그녀는 그가 자기를 그저 사랑 파트너로 이용하고 있거나 당연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을 때는 명심할 것이 있다. 대개 남자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내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혹은 마지못해 잡은 것처럼 흐느적거리는데 일단 잡았으면 손을 꼭 쥐는 것이 좋다. 그녀가 줄곧 그와 손잡고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접촉은 몇 분이면 충분하다. 손을 잡은 채 관심을 다른 데로 흐트러뜨리느니 차라리 손을 놓는 편이 낫다.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자주 손길을 주고 애정 표현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별것 아닌 작은 행동이 그렇게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는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에게 긍지를 가지려면 사랑과 성관계와 관계없는 애정, 어린 손길이 적어도 하루에 20번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우선 10번으로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놀라웠다. 당장에 그녀는 반짝반짝 빛나고 생기가 넘쳐 보았다. 지금은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늘 애정 표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원할 때만 아내에게 손을 댄다면 그녀는 그가 자기를 성관계 파트너로만 이용하고 있거나 가구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처음에는 아내가 그런 식의 접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단지 그녀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내 다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그녀가 그 느낌에 흠뻑 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큰 발견이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다정한 신체 접촉을 나도 진심으로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신체 접촉은 언제라도 두 사람을 가까이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촉매체이기도 한 것이다. 지속되는 사랑, 로맨스 그리고 낭만적 의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그것들은 열정이나 매력과 같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의식들은 남자로 하여금 파트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며 여자에게는 상대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두 사람의 관계에 로맨스가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침실 테크닉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언제까지나 멋진 성생활을 즐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사랑과 열정이 나날이 커가기를 바라며 당신이 신의 특별한 선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그걸 누릴 자격이 있으므로.